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무수TV 서정구 대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홈피에 오늘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갈등을 하다가 양자 컴퓨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양자공학, 또 양자공학 중에서 양자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한 아이템 중에서 하나인 양자 기술입니다. 그죠? 이 양자 기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는 일본, 중국 각국들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양자공학은 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학도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양자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에너지 입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활용하면은 기존의 모든 장비의 성능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속도 면에서는 거의 환상적인 속도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더욱더 이왕의 고부가가치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실제 우리가 슈퍼컴퓨터라는 게 있죠.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연산 정리하고 처리하는 슈퍼컴퓨터와 또는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 이 산업이 점점 커져 나갈 겁니다. 당연히.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양자를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 패러다임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나오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거를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그죠? 그 꿈의 기술이 바로 양자공학인데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는 공학도가 아니라서 자세한 양자에 대한 이런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2024년 현재도 반도체 최강의 국가입니다. 물론 미국의 인텔이나 대만의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대만,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TSMC죠. 자, 어쨌든 TSMC 맞나? 갑자기 왜 이 언어가 기억이 안 나죠? 대만의 반도체 기업. 자, 어쨌든 각설하고요. 그런 반도체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반도체의 기술도요, 이 양자공학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가 바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유력한 그런 공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 하면요, 속도 면에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SK텔레콤이라든지 KT 그리고 LG텔레콤 3개사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통신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은 당연히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죠.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개사는 양자 컴퓨터 관련한 그런 기업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3개사를 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엑스게이트입니다. 자, 이 엑스게이트 회사는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작년 3월에 했으니까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사업 영역을 보면 뭐 VPN이라는 부분과 방화벽 그리고 UTM 등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서비스를 주로 뭐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기술에 따른 보안 관련주로 테마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요런 모양과 지금 하점에서 이런 모양 각각의 삼각을 수렴하는 그런 모양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런 종목은 이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다가 그죠? 이 꼭지점에 다다를 때는 변곡점이 일어난다. 한 번 더 튀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하락을 파동을 기록을 해서 뭐 대략 한 4,200원대 정도 예, 요 라인대 정도의 하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지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지금 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닌 예, 그런 모양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곧 뭐 변곡점에 다가오기 때문에 한 번의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유 드리는 방법은요.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정을 받은 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의 금액은 그 수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폭과 큰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이 수렴이 끝나면 이 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이제는 하락 파동이 다소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기업이 괜찮다 안 괜찮다 예, 이런 마인드로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주는 예,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기업의 안정성은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안정성을 한번 보면요. 뭐 업종포는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무방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종포가 10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자, 이 회사의 펀은 현재 2022년 기준으로 33.84 뭐 제시된 업종포보다는 다소 뭐 낮은 부분을 보이고 있죠. 자, 이 기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을 받아가느냐.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36억, 311억, 383억, 428억 이런 식으로 매출은 꾸준하게 올라가지만 영업이익은 그에 비해서 큰 뭐 변동이 있다고 조금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지겠죠. 예,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는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훅 줄어버렸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다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의 실적상으로는 그렇게 어필하기는 조금 힘든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일단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내주고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될 것은 크게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PBR인데요. 이 PBR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87입니다. 자, 그런데 이 PBR은 제가 예전에 많이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요 PBR이 1 이상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산 규모가 크니까. 자, 그런데 이런 기업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일종의 서비스 프로그래밍 회사죠. 이런 회사들은 PBR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현되어 있는 유형 자산이 적기 때문이죠. 구형되어 있는 유형 자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 자산을 한번 보면 자산 총계가 지금 213억 316억 또는 뭐 347억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 안에서 우리가 유형 자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기계라든지 차량 운반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형 자산의 규모에서는 작다 이런 거죠. 작기 때문에 PBR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PBR이 뭐 1이나 1.2가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오산이죠.
기존의 유형자산을 구비할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죠? 물론 뭐 당사 건물을 보유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토지라든지 기계장치, 설비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PBR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조선업이 만약에 말이죠. 조선은 어마어마한 뭐 도크라든지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크레인이라든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기업에서는 당연하죠.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보유가 되어 있거든요. 유형자산이 땅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PBR이 6.87이 되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는 벌써 폭등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의 유형자산, 설비자산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PBR의 관점, 논점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1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대체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니까요. 유형자산 구비 확률이 또는 보유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PBR은 이렇게 클 수밖에 없다. 주당 순자산과 주가의 비교를 하는 데에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벼운 회사들은요. PBR은 뭐 큰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 오늘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기업의 안정성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뭐 보안 프로그램, 양자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보안 솔루션 기업이니까 이쪽으로는 충분히 테마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회사로는 오늘 한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종목을 대략 한 뭐 6, 7개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요. 두 번째는 옵티시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요 세계 최초로 디지털 광링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의료 영상이라든지 디지털 사이니지, 교육 방송 등의 여러 분야에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장거리 영상을 전송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디지털 신호를 광전송 모듈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2027년부터는요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의료 바이오 기업에도 고령화 사회 테마주로도 충분히 열릴 수 있는 여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34,000원에서 지금 뭐 1,350원까지 대략 한 60% 이상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주가상의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이 기업이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이평선을 잘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평선을 잘 수렴을 하고 있고 기업이 안정성만 구비가 된다면 이 기업에는 투자하는데 지금쯤은 일단 물론 기업의 안정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만 구비가 된다면 이 기업은 충분히 지금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장거리 영상을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포가 26.95인데 2022년 기준 8.09입니다. 그죠? 자, 8.09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현재 2023년 실적으로 했을 때는 한번 기준을 잡아 본다면요. 매출은 200억에서 280억 사이에 2023년에는 220억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줄었어요.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다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다 줄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퍼는 9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실적이 안 좋은 관계로 실질적인 8.09의 퍼가 아니라 이 퍼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26.95보다 지금 작은 형태로 보이지만 2023년의 실적에 비례한다면 이 퍼는 실질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가 맞지만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저평가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퍼는 실질적으로
물론 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 주가에서 1350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주가 뭐 350원에서 예상되는 EPS가 607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퍼는 17 정도 나오겠네요. 17 정도. 자, 그래도 업종 퍼보다는 17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죠. 자, 그리고 이 회사는 2023년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죠? 안 좋았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이렇게 매출은 발생을 시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 이제 뭐 원거리, 근거리 의료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테마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가 양자공학 관련한 테마뿐만 아니라 이거는 의료 바이오주로서 고령화사의 테마주로도 충분히 엮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이 당장 뭐 실적이 안 좋다 이래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부채 비율이요. 대략 10입니다. 10 정도 됩니다. 그죠? 10 정도 됩니다. 물론 연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기준에도 11%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영업이익 대비 어떻게 해요?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뭐 영업 외수익이 있나 보죠. 오히려 이익이 더 영업이익 18억보다는 그죠? 당기순이익이 34억으로 16억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 부채도 부채 비율도 이자가 동반되지 않는 부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자가 동반되는 은행의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등과 같은 이자를 동반한 부채가 아니라 이자를 동반하지 않는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 이러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기업의 안정성은 충분하다. 예, 안정성은 충분하고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지금 현재 어느 기준이냐? 이 주가도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은 전혀 아니고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잘 하고 있다. 예, 이평선을 잘 수렴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곧 뭐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잘 그 지점을 잡아서요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뭐 올해 들고 간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그렇게 투자해서 내가 만족하는 수준의 수익이 난다면 뭐 매수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현재 올랐던 이 모습이 그죠? 이 모습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박스권을 만들어서 옆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되어서 매수 적정 타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자, 나는 양자 컴퓨터가 미래에는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AI와 더불어서 라고 판단을 하신다 그러면 뭐 이런 종목을 들고 가서 뭐 하루 이틀 발전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들어간다는 판단하에서는 충분히 꾸준하게 매집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셔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방법은 제가 뭐 예전에 투자했던 그런 방법이에요. 정말 좋은 기업을 오랫동안 분석하고 더욱더 따져보고 연구하고 해서 의사결정을 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돈을 뭐 제가 투자금을 조금 나눈다든지 뭐 그렇든 아니면 다른 계좌에서 또 뭐 이전을 시키든 야구다고 자꾸 사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매수 물량을 내가 확보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수익을 내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좀 뭐라고 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믿었던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줌으로써 수익을 내고 그 안에는 뭐 마이너스 10%가 되었다가 플러스 5%가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이 기업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더 떨어지면 더 똑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물량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단가가 떨어지면 그때까지 기다려 준다면 결국은 좋은 기업은 나에게 수익을 되돌려 준다. 이 부분을 꼭 좀 명심하시고요. 하루아침에
10%, 뭐 20%, 30% 이렇게 수익 났으면 좋겠다. 그건요, 탐욕이죠. 근데 물론 그 탐욕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탐욕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자마자 이렇게 막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자꾸 이런 차트만 자꾸 이런 모습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기다려주나 종목을 차곡차곡 모아서 좀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저 그럼 만약에 이전에요, 이 기업이 언제 상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 그죠? 2015년부터 2021년이면 6년이거든요. 물론 그 앞 기간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6년 동안 가져가서, 예? 6년 동안 가져가서 제 단가가 만약에 뭐 6,000원대다. 예? 그러면은 대략 한 500%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 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잠시 급등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습이죠. 그런 식의 투자는요, 자, 그래서 이 수익을 내 가지고 다른 종목 들어가서 수익이 내면 복리로 나오니까 더 크지 않느냐 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날 확률이 높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물론 잘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그죠?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을, 그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이익을 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는 거, 이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종목을 뭐 100개 200개 뭐 이렇게 매수는 하지 않아요. 아주 단촐하게 몇 개만 이렇게 들고 갑니다. 자, 우리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우리넷이라는 종목은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그룹에 네트워크 그 관리팀들이 있거든요. 그 네트워크 사업부에 일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설립한 회사예요, 이 우리넷이. 그래서 주로 삼성전자 그 연구원들, 네트워크 사업부의 연구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KT라든지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이런 등의 이제 그 기관 통신 사업자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통신 장비 MSPP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 서비스 기반의 AGW 장비 등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예, 이렇게 말씀. 제가 뭐 이런 뭐 또 신호 시그널이라든지 이거는 시그널이 아니고 신호라든지 뭐 에더넷인가요?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EOS 신호, 예, PDH 신호, 이런 신호 시그널을 다중화해서 광전송하는,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하는 NGSDH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계 자체가 양자 역학값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주로 편성이 되었어요. 편성이 되었고, 좀 특이한 점은 삼성 연구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자, 근데 기업의 앞에 우리가 그 종목들보다는 기업의 안정성이 2022년과 2023년에는 다소 조금 안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요 앞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업이 이익으로 돌아서면 주가는 더 많이 상승을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의 재무제표 현재의 상태에서는 무조건 2024년 올해는 위기 난다? 이건 뭐 확정되지 않았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이 뭐 예상치도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위기 난다 그럴 수는 없죠.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일반적으로 양자공학 관련한 양자 컴퓨터 관련한 그런 테마성을 띠고 자기의 납품이나 매출처가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의 호전 반응이 호전이 된다. 예, 이렇게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투자의 메리트는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분석했던 옵티시스라든지 또는 엑스게이트라는 회사는 벌써 지금 안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 주이면서도. 그렇다면 굳이 우리는 이 기업에, 그죠?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 차라리 그냥, 물론 이 기업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테마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로는 더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런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 하나를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기업의 안정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굳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더 좋은 기업이 있는데 굳이 뭐 손실을 기록하고 실적이 악화가 되는
기업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물론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 출신이라는 거죠. 의외로 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특성은 조금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우리 회원님들에게 추천도 드리지 않고요. 투자 행위를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의사결정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도움은 요 정도까지만 드릴 수 있도록 강력 추천하기는 힘들다. 예. 그러나 테마성은 크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이 그러면 해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안 하겠다고요. 다른 종목을 차라리 투자를 하겠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를 비하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 뭐 우리넷 다음에는 드디어 양자공학의 대장주격인 드림시큐리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드림시큐리티, 자, 이 기업은 좀 유명합니다. 주로 이제 보안 솔루션, 아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보안 솔루션에 있었죠, 그죠? 이게 그 아까 엑스게이트였죠. 엑스게이트하고 좀 유사할 수는 있는데 뭐 기업 자체는 완전히 다르고요. 드림 시큐리티라는 이 회사는 보안과 관련 유선이나 무선이나 그죠? 또는 전자문서 이런 보안 분야의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 보안 산업, 이제 앞으로는 이 보안이 더욱더 뭐 강화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이런 보안 산업에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드림 시큐리티는 우리가 뭐 한동훈 테마주에도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체 인정 기술을 개발해서 FIDO 글로벌 공인 인정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이 한동훈 테마주로 엮였냐면 지금 여기 차트상으로 보면 엮인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물론 뭐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상한가도 가고 했으니까 일부 테마를 타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이민 정책을 이민청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올해. 물론 뭐 어떻게 될지 결과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장 정치인 중에서는 이슈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한동훈 지금 뭐 비대위원장입니까? 맞잖아요. 이런 걸 뭐 아니다, 나는 뭐 야당 여당 성향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중심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한동훈 비례대표죠. 네. 그 한동훈 비례대표가 이민청을 뭐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출산 부분도 해결해서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금의 부담감을 안겨주지 말고 많은 이제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차원이죠. 그러면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보안이라든지 또는 이 사람의 어떤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이민을 받으면서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주로 먼저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저출산의 부분도 해결이 되고 또는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4대 보험도 떼게 되면 그죠? 4대 보험을 다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건강보험이라든지 또는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전이가 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요? 조금 디펜스를 좀 할 수 있다. 예,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 정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테마주로 묶였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정부 보안이고 그리고 생체 인증, 그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생체 인증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테마주로도 엮였던 겁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양자 컴퓨터의 일단은 대장주인데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양자 컴퓨터 관련 대장주는요 늘 바뀝니다. 지금 한 4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대장주다 이렇게 엮지는 마시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는 드림 시큐리티가 양자 컴퓨터의 대장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는 주가가 지금 예전에 2017년도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이때가 2020년 3월 이후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떨어지면서 지금은 우상향을 하는데 아주 지금 경사 각도가 오르는 속도가 느릿느릿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지금 실적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을 한다면 이 기업의 2022년 기준에는 업종포 67보다는 19로서 3분의 1 정도, 3분의 1보다 떨어지는 정도의 저평가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올해 실적을 한번 보면요. 작년 실적이 매출이 2240억, 영업이익이 253억에 당기순이익이 97억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 지금 이제 3개년도가, 죄송합니다. 3분기,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비추어 본다면 영업이익은 살짝 어떻게 해요? 예, 상승을 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작년이 97억이었잖아요. 근데 벌써 1, 4분기에서 3,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121억입니다. 벌써 넘었죠. 그러면 일단 당기순이익이 작년 기준보다는 3, 4분기에 벌써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4, 4분기에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된다면 여기서 주어지는 무슨 값요? 바로 EPS 값이, 이 EPS 값이 보세요. 여기 3개월치를 3, 4분기치를 예, 더하더라도 벌써 초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EPS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퍼는 더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2023년 기준에는 여기에 있는 퍼 19.39배 보다는 19.39 대략 한 20이라고 볼까요? 업종포는 67.76에 비해서 한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퍼가 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더 낮아지면 더더욱더 저평가가 될 것이다. 물론 업종포가 다 같이 뭐 내려가게 되면 뭐 훨씬 더 엄청난 저평가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업종포보다는 지금 퍼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 저평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의 메리트가 있느냐? 예, 당연히 지금 현재로도 투자 메리트는 저평가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지금 뭐 이번 주는 들쑥날쑥거리고요. 이틀간 지금 뭐 2.84 그리고 대략 한 1.9, 2%, 2.8 대략 떨어지고 있는데 이 조정이 끝나는 구간에서 뭐 이평선도 잘 수렴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종목은 뭐냐면 앞에 이 저항선이 해소가 아직 안 됐고 뭐 좀 안 좋은 말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쉽게 접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물론 뭐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기업은 저항선이 지금 현재 많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러한 종목이 이러한 이 저항선을 어떻게 해요? 다 물리치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윗꼬리 없이 그죠? 상승장형, 상승 잉태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캔들 모양 가지고 뭐 투자하고 이런 거는 됐고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없는 모양새가 나오면 이 저항선을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회복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해소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요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 충분히 더더욱 큰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면 우리 캔들도 많아요. 십자가형, 뭐 하락, 무슨 뭐 수렴형, 상승 잉태형, 상승 장악형, 뭐 많습니다. 삼각 수렴 뭐 많아요. 많은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이 갈 듯 말 듯 가다가 잘 올라가다가 또 뭐 내려오고 잘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이런 윗꼬리가 있는 기업은 장대 양봉 하나 윗꼬리가 없는 뭐 조금 나와 있는 거는 상관없고요. 윗꼬리가 없는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항선에 머물러 있던 속된 말로 저항이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건데 그걸 해소를 하고 윗꼬리 없이 깨끗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보냐면 본격적으로 폭등이나 급등을 할 수 있거든요. 100%는 없죠, 세상에. 자, 그런데 100%는 없어요. 근데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차트에서, 만약 이런 차트에서 윗꼬리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자, 이런 모에서 장대 양봉으로 한번 끝나는 종목이 있다. 그럼 그날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최소한 그 다음 날에 단 4, 5%라도 더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이런 윗꼬리가 많은 기업이, 자, 모양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런 식의 장대 양봉이 나왔다. 윗꼬리가 없이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날에는 파는 게 아니다. 최소한 그 다음 날에 파시든지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러한 것들은 앞에 매물대의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장대 양봉만 기다리시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도 조금 전에 봤었죠, 그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SK텔레콤이나 KT나 또는 LG텔레콤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이고 우리나라의 3대 통신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코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이브. 자, 이 코이브라는 회사도 조금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로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이브라는 회사는 양자 컴퓨터로 인한 수혜주입니다.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KT나 LG 플러스나 SK 뭐 브로드밴드입니까? 그런 통신 사업자한테 광전송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광전송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SK나 LG나 뭐 KT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이 기업도 충분한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5G 폰이라는, 그죠, 단말 장치 장비의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이 회사도 다른 회사에 크게 밀리지가 않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백본이라는 전송망이 있는데요. 백본. 이 백본이라는 전송망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 장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핵심 장비를 또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백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 그 3개사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차트는 어떻게 해요? 막 상승을 했다. 이제 하락 기조에서 이평선을 수렴하고 있는, 자,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기업도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면 아유, 죄송합니다. 충분히 지금 이제 조정을 다 받아가네요. 충분히 기업의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면 이 기업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합니다. 자, 그런데 앞불사 이 기업이 2023년에 들어서서, 그죠, 분기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물론 뭐 연말쯤에는 4, 4분기에는 실적을 내기도 했는데 일단 안정성 측면에서는 2023년에는 거의 결손이 날 것 같거든요.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이익을 잘 냈어요. 그죠? 2019년, 20년, 21년, 22년 점점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급기야 2022년에는 3억이었고요. 3억까지 줄어들었고 올해는 손실이 거의 확정적이래요. 당기순이익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요. 역시 당기순 손실도 올해는 거의 확정적이다. 자, 그럼 이 기업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될 것이냐, 제가 보는 관점은 매출은 크게 변동 없거나 조금 더 성장을 했거든요. 오히려 2022년도까지는. 자,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재료에 해당하는 제조 재료에 해당하는 어떠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원가를 제어하기에 조금 무리수가 있거나 조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가 관리에 실패했다. 2023년에는. 물론 뭐 2024년에는 어찌 될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기업의 유보율이라든지 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유보율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2023년도에는 좀 손실이
그 기록이 될 것 같지만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근데 2019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수익성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위브라는 회사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채비율도 낮았고요, 유보율도 굉장히 좋아요. 그동안 이익을 많이 냈다는 소리죠. 자, 근데 원가 관리에 좀 실패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계속, 매출은 꾸준한데 이익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영업비 부담도 좀 가중을 시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로비 자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어떤 매출 다변화라든지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은 보여요. 근데 앞으로 자기의 시대가 오면 이 기업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023년도에만 손실이 난 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은 아니라 안 좋은 점은 2023년의 손실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제품의 다각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낸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원가 관리에 힘써서 좀 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에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평선의 수렴 사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분쯤의 그죠? 단기 투자 이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이 끝나면 거의 끝나가 보이거든요. 일단은. 자, 그런데 조금 더 조정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지는 강력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라인대에서 그죠? 매수를 하시면 일단 단기 좋아하시는 분, 단기 투자로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기업의 재무제표는 그래 좋은 게 아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드림 시큐리티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면 좋다. 그렇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윗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이 날에는 팔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해요? 요 위에 구간에서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에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네요. 볼까요? 여기에서 보세요. 이렇게 윗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 날에는 그 위에서 거래가 되는 구간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팔더라도 여기서 파시면 되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상한가 간 종목은 그날에는 절대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최소한 이 상한가 위에서 거래가 되는 구간이 나올 확률이 70~80%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의 한 대사처럼 쫄이나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쫄인다고 해서 그죠? 여기서 나가시지 말고 그 다음날 요 위에서 그냥 자유롭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쭉 흘러내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침 9시부터 준비를 하셔서 적당한 가격에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시고, 그죠? 요 구간에서 수익을 좀 더 내시고, 무조건 위에서 팔 수는 없을 겁니다. 수익 조금 내시고 더 내시고, 오른 거에 오르는 거니까 수익률은, 전체 수익률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서 투자하는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예, 제가 말한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이 기업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양자에서 통신 관련주, 6G, 5G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테마이기도 하면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좋고요. 안정성을 구비를 하고 있고 성장도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바로 이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솔리드는요, 1997년 IMF 이후 1998년도에 한 1년 후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동통신, 즉 무선통신이나 유선통신의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납품처는 KT, SK 그리고 LG텔레콤 3개사에 모두 다
통신의 액세스나 코어 영역에 속하는 장비, 중계기와 유선 전송 장비를 주로 공급한다. 유선 전송 장비를 3개사에 다 매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좋은 점은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꾸준한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뭐 알겠지만은 일단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건 기업 분석을 먼저 하고요.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2022년 기준 영업 매출액이 2,798억인데요. 2023년 작년 기준은요. 예측치가 3,300억입니다. 무려 600, 700억 정도가 매출액이 올랐죠. 영업이익도 286억에서 424억으로 올랐고요. 당기순이익은 298억에서 367억까지 올랐습니다. 퍼는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구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일단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대략 한 70억 정도 올라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예상되는 퍼는 얼마냐? 올해 2022년 기준은 11.9인데요. 2023년 기준은 이와 같은 당기순이익이 나온다고 한다면 10.38로 더 저평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주가 대비. 자, 그런데 업종퍼는 26.95고요. 26.95인데 올해 이 회사는 이 퍼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굉장히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의 어떤 시세가 한번 불출이 되긴 했어요. 자, 이제 조정이 거의 다 끝나가네요. 하루나 이틀,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주 주말쯤 되면 이제는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거의 조정이 끝난 것 같아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투자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은 뭐 여기서 내가 만약에 6,000원에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종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계속 더 사모아 가시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오늘 그 무방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투자 그리고 수익이 확정이 되는 그런 투자를 하시려면은 정말 좋은 종목을 뽑아서 조금씩 야금야금 사모으세요. 그냥 사모으고요. 내가 만족할 만한 수량이 모였다 그러면 떨어지면 조금 더 사고 떨어지면 또 조금 더 사고 차곡차곡 모아가세요. 자, 그렇게 모아가다 그러면 이 저점이 어떻게 해요? 확증이 되겠죠. 저점이 확보가 되고 확증이 될 겁니다. 자,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이 나겠죠. 근데 야금야금 사모아 가면 여러분들의 단가는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수량은 늘어나니까 조금만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도 이제 수익률도 올라가겠지만 수익 금액은 더 많은 양을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수익금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1,000만원의 10%는 100만원이지만 1억의 10%는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 뭐 간단한 단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 투자하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6G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5G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 솔리드를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번 그 무료 방송을 할 때도요.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 회사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꾸준하게 잘 성장해 주고 있고요. 투자자로서 일어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물론 2018년도부터 2020년 21년 코로나까지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2022년과 2023년에는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뭐 올해의 목표는 작년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이러한 고정 거래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 고정 거래처는 3개 통신사죠. 그리고 이제는 원가 절감에 이제 충분히 이제 고려해 볼 만하다.
원래 우리 물건을 구입하면 최초 구입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예, 비싼데 이제는 그 구입비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추가 비용의 부담은 없으니까 이 영업이익도 이렇게 올해는 작년에 2023년 기준에 424억이고요. 그 다음 연도는 48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물론 뭐 이건 회사 생각이지 실제로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을 계속 구현을 할 것이다. 그러면 안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기업이 테마만 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기에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좀 중장기의 수익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항상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이런 것만 꿈꿉니다.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어떤 야금야금 매수를 해서 들고 있는 사람이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략 한 250%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발 단기간에 이런 급등을 꿈꾸지 마시고 야금야금 모아서 기다려 주시면 이런 구간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보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편안하게 떨어지더라도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이라면 믿고요. 야금야금 조금씩 더 매수를 해서 어떻게 수량을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의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예, 그런 식의 투자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이 종목 말고도요, 뭐 IA라든지 그리고 폴라리스웍스 그리고 텔레필드 그리고 PPI 그리고 미국 주식에는 뭐 아이온큐라는 그런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대표적인 기업을 한번 조금 이 개미 투자자들이 쉽게 알고 있고 조금 익숙한 기업 위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뭐 솔리드도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 옵티시스라든지 엑스게이트 등등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선택은 여러분들이 가장 나는 이 기업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성공 투자, 훌륭한 투자, 그리고 수익이 높은 투자, 안전한 투자, 그리고 편안한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무스TV 서정구 대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방은요, 저희 홈피에 무스TV 홈피에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을 언제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하셔서 무방에 들어오시면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